안녕하세요.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조소양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임상연구 간호사의 글로벌 직무 표준 분석과 한국 내 공식 명칭 및 제도화 필요성입니다. 최근 글로벌 보건의료 환경에서는 신약 개발과 의료 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임상 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신약 허가 절차에서 오늘날에는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최적화하며 환자 중심 치료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 연구는 대규모화되어지고 다기관, 다국가와 높은 윤리과학적 수준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어를 보면 임상 연구는 클리니컬 리서치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적인 연구 전반을 말하고요. 임상 시험은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임상 연구의 한 유형으로 신약, 치료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임상 연구 간호사는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 또는 RN 스타디 코디네이터라고 불립니다. 임상 연구 코디네이터는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임상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는 연구 프로토콜 이행에 맞춰 연구 절차를 수행하고요. 연구 대상자를 스크리닝하고 등록하고 상태의 모니터링 및 이상 반응 관리를 합니다. 또 연구 윤리 준수를 제공하고요. 윤리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든 프로토콜의 진행과 상황들을 IRB를 통해서 승인을 받죠. 임상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토콜 위반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요. 연구팀 내 의사소통 기능 등을 여러 가지를 조율합니다. 그렇다면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역할을 보면요. 어,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주요한 역할은 연구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거죠. 간호사로서의 자격증을 갖고 대상자를 스크리닝하고 등록시키며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취득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 중심의 간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프로토콜에 맞춰서 간호사로서 환자를 사정하고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역할은 단순 행정적인 인력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운영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 역할입니다. 글로벌 다기관 연구나 그 신약의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전문성과 리더십이 있는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역할이 연구의 성공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제도화 및 전문성 강화 노력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이 중요성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CRN 제도화 및 전문성 정착 종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제도화 현황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 또는 RN 스타디 코디네이터의 명칭과 직무가 제도적으로 아주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심혈관 센터에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로 10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있는 참여한 환자들을 매니지먼트 했습니다. 또한 국제임상연구간호사회 IACRN의 보드 멤버로서 그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 IACRN에서는 임상연구간호사를 윤리적 엄격성과 프로토콜 충실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특수 간호 실무자로 정의하며 5대 핵심 역할 영역을 제시합니다. 1번은 클리니컬 프랙티스로 임상 실무자이며 스타디 매니지먼트 연구 관리자이며 휴먼 서브젝트 프로텍션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하며 환자 관리죠. Care Coordination and Continuity 간호 연소성을 조정하며 프로토콜에 맞춰서 저희가 환자들을 교육을 하고 팔로우업을 계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간호를 그냥
단순히 하루 만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까지 연속할 수 있습니다. Contributing to the science, 임상과학에 기여를 하죠. 이만큼 그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의 포지션이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고 명칭에 있어서 호칭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례에서 중국에서 보면요. 중국도 그 전문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직무 교육 자격 평가 체계 수립 및 국가 단위의 그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CRN 제도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 사례를 보면요. 현재 한국은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라는 그 포괄적인 명칭 하에 간호사 역할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의 그 고유 역할인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를 교육하고 그 리더십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한국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이런 클리니컬 리서치의 널스의 그 명칭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요. 직무도 표준화되어야 되고 그 교육 및 자격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과 국제 경제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표는 한국의 임상 간호사, 즉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이죠. 하지만 호칭은 CRC로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로 불립니다. 국제 기준의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역할을 보여주는데요. 동일하게 한국에 있는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가 국제적인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와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칭은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로 여전히 불리운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처음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명칭 도입을 위해 많은 논문들을 썼는데요. 한국 내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명칭 도입 및 직무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2011년에 논문 중에 전문 간호 영역으로서의 공식화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2022년에는 클리니컬 리서치는 단순한 연구 지원 인력을 넘어 리더십을 갖고 있고 윤리적인 판단과 자율성을 갖춘 핵심 인력으로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들이 높은 전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체성, 부재와 조직 내 인정 부족으로 인해 직업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고 명확한 직무 정의 및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영국도 많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는 윤리적인 갈등과 도덕적인 고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클리니컬 리서치의 역할이 단순 기술을 넘어서는 전문성과 간호 철학의 요구됨을 시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식 명칭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CT&Q 한국어판 개발 및 검증 연구를 통해 한국의 임상 연구 간호사들이 미국 등에서 정의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5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자 간호 및 모니터링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연구 프로토콜의 윤리적, 과학적인 이행이죠. 프로토콜의 윤리적, 과학적 이행은 IRB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을 관리하죠.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동의 과정, 즉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요. 연구팀 내 소통 및 조정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호사의 고유 기능을 반영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명칭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의 이 명칭을 가지고 간호사로서의 그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의 명칭으로 합류되어서 하는 것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간호사의 역할 인정과 제도적으로도 정확하게 확립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이 본 정설은 글로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국제 공통 역할을 규명하고 한국 임상 연구 환경에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공식 명칭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국내 외의 문헌을 분석할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 한국 내 실태를 분석하고 CRC와 CRN, 즉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와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그 직무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요. 세 번째 단계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그 주요국의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역할의 그 기준을 소개하고 또 한국 간호사의 실제 역할과 국제 기준과의 일치가 되어 있음을 도출하여서 국제적인 기준의 일을 하고 있는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 한국의 간호사들의 호칭이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로 바뀌어야 됨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임상 연구 간호사의 명칭, 역할, 제도화 및 국가 간의 공통성입니다.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국제적 정의와 제도화에 있어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는 간호 면허 기반의 전문직으로 임상 연구 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 보조 인력이 아닌 임상에 개입하고 환자를 간호하고 윤리적인 판단과 연구의 질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 연구 전문가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는 이렇게 정의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CRN 제도화와 그 현황을 보면요. 미국은 간호 면허 기반의 전문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이상 반응에 대응하고 임상적인 판단을 하고 IRB 대응 등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임상 연구 간호사로 일을 할 때에 직접 환자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계속적으로 환자의 그 adverse 이벤트나 serious adverse 이벤트 같은 이상 반응을 사정하고 어세스먼트를 해서 임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자를 관리를 해줬고요. 또한 프로토콜에 있어서 이상한 반응이나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IRB를 통해서 그 승인을 받는 아주 전문적인 일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에서는 그 임상 전문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그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져 있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현재 환자 중심 간호, 동의를 획득하고 윤리적인 검토 등을 모두 할 수 있고 4단계를 통해 경력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명칭은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입니다. 유럽 국가에서도 이러한 그 국제적인 다국적 임상 시험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간호사가 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중재 수행, 이상 반응 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인증 체계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국가 현황을 보면요. 아쉽게도 아시아의 일본에서도 CRN이라는 명칭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한국과 동일하게 널스 역시도 Rn형의 CRC로 되어 있어서 주로 그냥 Rn형 CRC 체계로 되어 있고요. 명확한 법적 정의나 직무 기술서가 부재합니다. 중국은 그 CRN 명칭이 사용 중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체계화되어 가면서 그러나 아직 국가 단위의 정의나 교육 인증 체계는 미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착화를 위해서 여러 간호사분들이 활동 중임을 압니다. 국가 간의 공통성을 보면요. 간호 면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환자 중심 간호를 하고 있고요. 임상 개입 및 윤리적인 판단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의 질과 안정성 확보라는 공동 역할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든 일본 든 중국 등
명칭 자체가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이지만 간호의 면허를 기반으로 환자 중심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공식 명칭을 가지고 직무 정의나 교육 인증 체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여 클리니컬 널스, 리서치 널스의 전문성, 동일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는 임상 간호사의 그 클리니컬 리서치의 제도 및 직무 기준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보면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 국가에 있어서 공통적인 역할들을 행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 직무 기준에 있어서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클리니컬 널스의 공통 역할입니다. 역시 환자 직접 간호를 하고 중재를 하죠. 약물을 투여하고 활력 징후 발달 사인을 측정하고 환자를 어세스먼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동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환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죠. 프로토콜에 맞는 그 동의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약물이나 어떤 약물 투여나 어떤 디바이스, 장치를 설치할 때는 사실상 간호사들의 그런 그 면허를 가진 자들이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프로토콜을 이행하고 GCP를 준수하고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보고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 연구 대상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했을 때 모니터링을 시 환자에게 사이드 이펙트의 그런 것들을 보였을 때 반드시 의사와 주치의와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진행하고 있는 스폰서에게 모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 및 스폰서와 협업을 해야 하고요. 임상 데이터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다학 섹터의 팀과의 협력과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임상 연구 간호사의 역할 및 제도와 체계에 대한 글로벌 비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재팬, 사우스 코리아, 캐나다, 저머니, 싱가포르인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면 타이틀이죠. 미국에는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UK도 가지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재팬은 지금 일부 병원에서만,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모두가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라고 불리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 저머니에서는 아직은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의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임상연구 간호사의 역할은 어느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라는 호칭이 부분적으로도 아직 불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의 표는 글로벌 기준에서의 임상 연구 간호사의 공통 역할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임상 연구 간호사가 다이렉트로 페이션을 케어한다는 것이죠. 프로토콜을 이행하고 인폼드 컨센트 프로세스를 하고 동의서, 그다음에 환자의 세이프티나 A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나 다큐멘테이션,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그다음에 에티컬한 윤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에듀케이션과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페이션 케어죠. 라이센스를 가진 자만이 페이션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기준에서 임상연구 간호사의 역할은 공통적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한국에서는 임상시험 증가와 함께 간호사의 연구 참여가 확대되어서 많은 병원에서도 임상시험에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라고 불리고요. 심지어는 간호사뿐 아니라 약사, 임상병리사 등이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참여하여서 환자를 관리할 때 동일하게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거죠. 이
명칭은 그 간호 고유의 전문성과 실무 영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간호사들이 그 클리니컬 리서치에 참여해서 연구 대상자들을 스크리닝하고 동의서도 받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상 반응도 판단하고 보고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매니지해주고 환자를 사정하는데도 이 범위가 그렇게 국제 기준에서 정의된 범위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상연구 간호사라는 공식 명칭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보면 클리니컬 리서치는 반드시 간호사 면허서를 소지해야 하고 직접 간호 제공과 임상 중재 수행이 가능한 전문 간호직으로 간주되어 있고요. 미국의 NIH나 ANA에서는 그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를 직접 간호 및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는 간호 전문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황은 그냥 CRC,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에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직종들이 진입하여 결국은 간호사만이 그 전문 직무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호사의 그 전문성과 그 작업 요건 여러 가지로 아직 그 기준이 정확치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의 표는 임상 연구 간호사, 임상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이 가장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이 1번과 2번의 라이센스에 있어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 라이센스 요구하죠.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는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이렉트 페이션트 케어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거죠. provide direct care to participants. 그러니까 환자들을 다이렉트로 페이션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는 리밋되어 있죠. 다이렉트로 페이션 케어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또 혼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임상연구 간호사와 임상연구 간호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간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마치 임상연구 간호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역할과 직무체계가 명확히 다르고요. 서로 대체 불가능한 전문 영역입니다.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는요, 임상시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 중심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가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환자 간호 및 중재를 수행하고 연구 프로토콜 이행 및 데이터 신뢰성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IRB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환자의 이상 반응이 왔을 때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고요. 스폰서와의 실무 조율을 합니다. 즉 환자 안전과 연구 성공에 직접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성과는 임상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어집니다. 하지만 클리니컬 너스 리서처는 조금 더 다른 색으로 독립적인 간호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중심 전문가로서요. 새로운 간호 현상 탐구이 일원화되어 있고 간호 지식 창출과 보건 정책을 제안하고 논문 발표와 임상 지침을 개발하고 근거 기반 실무 자료를 생산합니다. 결국 성과는 학문적인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클리니컬 리서치의 명칭과 직무 정의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 분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라는 호칭으로 불리움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요. 결국은 전문성이 저하되면요,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윤리적으로 그 리스크는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함에도 가지고 환자를 접근하고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그 호칭은 이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서 환자를 안전하게 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며 간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ICRN의 보드 멤버로서 일을 하면서 각 나라의
에서 왔을 때 저희가 호칭이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로 동일화되어서 그 컨퍼런스나 그 모임에서도 국제적으로 모임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 간호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다학제 간 협업 촉진, 글로벌 임상 시험 경제를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즉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임상 시험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한국 간호사들의 그러한 그 호칭과 그리고 법적 제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연구에 참여를 통해 환자를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스타디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의 명칭 도입 및 법제화가 급선무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이지만 임상 연구의 기본적으로 이 호칭이 도입을 통해서 전문화되어지면서 이 부분이 전문화되어지면 간호사분들의 적성과 그리고 책임감이 따르면서 임상 연구의 성공적인 어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무 정의 및 표준화가 되어야 되고요. 교육 체계가 정교화, 물론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력 개발 및 인식 체계 도입, 현재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그 경력, 임상 연구 간호사 역시도 경력에 따라서 수가 체계를 맞춰줘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많은 논문들을 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업 기반의 조성,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임상 연구 간호사들의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 호칭이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가 아닌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클리니컬 리서치 널스의 호칭을 가지고 국제적인 컨퍼런스와 국제적인 협업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 문헌이 여기 있고요. 저희 프레젠테이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컨택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